예,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5반 담임 엄도현입니다. 담당 과목은 3학년 한국지리와 1학년 통합사회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0반 담임교사 박아름이라고 하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는 지구과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밌는 질문 몇 가지를 할 건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3학년 담임을 맡으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아, 네네. 처음 맡았을 때는 좀 사실 설레는 게 제일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학생들을 또 2학년 때부터 끌고 왔었다 보니까 그 바로 뒤에 좀 책임감 이런 게 좀 강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애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측면에서 부담감 혹은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진학 지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꿈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3학년 담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안 해봤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2학년 담임을 했고, 그다음에 3학년을 이제 데리고 올라오면서 이미 알고 있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또 성향들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런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찬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부터 네네. 답변할게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이제 미리 받고 좀 생각했던 게 내가 1년 동안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 돌이켜 보니까 좀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를 이제 저도 인지하고 있고 친구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또 성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선생님이다 보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고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습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에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좀 잔소리를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뭐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마무리하는 날이 많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일단 학창 시절의 마지막 학년을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을 만한 1년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는 그런 잔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했지만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신 차려. 그리고 두 번째는 괜찮아. 이 두 가지 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긴장되다 보니까 그런 고3이라고 하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학생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들이 진짜 매진하고 정진해야 될 거를 놓치고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또 좀 뭐 상담하다가도 뭐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또 뭐 이렇게 대학교 입시 결과 발표 날 때 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괜찮다고 위로와 다독이는 말을 다른 학년보다는 좀 더 많이 했던 담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군요.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3 학생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학생이나 기억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에 아, 뭐 굉장히 뭐 인상이 많은 하시는. 네네네. 아, 네. 저는 이제 뭐 다 많이 기억나겠지만 저희 반 학생 중에 그 굉장히 아침 일찍 등교한 친구가 있었어요. 7시 반쯤 학교 등교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자습하고 있는 그런 반의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참 성실하게 그 시간에 나와서 공부하고 또 이제 뭐 종례 끝나고도 이제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도 이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대견스럽고 좀 멋져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이제 또 고3 느낌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저는 저도 뭐 일찍 등교했던 친구가 특히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의 성실함은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등교를 했고 교실에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1년 내내 뭐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공지사항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제 반 톡에다가 꼭 안내문을 남겨주고 또 감동받았던 건 항상 일요일 저녁 때 월요일 날 우리 반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남겨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런 성실함, 저런 책임감이라면 이 친구는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고 저 또한 이 친구 덕분에 아, 저런 성실함이 사람들 감동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현쌤은 마지막? 네. 예,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받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한 명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배신을 원곡고 3학년 모든 학생들이 다 기억에 남. 남고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학생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고3 시절에 가장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자, 요거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외도 먼저 만들기라고. 예.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나 돌이켜 보니까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라 야간 강제학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야자를 째고 PC방 가서 같이 게임했던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는 반대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좀 그 밤에 강제 자율이긴 했는데 10시간이 11시까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거의 고3 기억이 교실에 있었던 게 다였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사실은 막 뭐 엄청 유쾌하다 즐겁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뭔가 다들 자기 꿈 얘기하면서 뭐 쉬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야자 시간에 몰래 뭐 이제 자기 가고 싶은 학교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좀 희망차다,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재현 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야자 시간에 이제 저는 지구학이기 때문에 이과 여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과 여학생들끼리 이제 야자 중간에 뭔가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뭘 사러 나가면 꼭 들어오는 친구들이 떡볶이를 사왔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반 전체가 다 논아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드는데 그때 이제 저희도 좀 느끼자면 전우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지냈어야 됐고 함께 무언가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대학이란 입시를 두고. 그래서 그런 끈끈함이 좀 기억에 남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잘 지내는 그런 학교 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고 보람차고 네, 그런 기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교 면접을 앞둔 학생들과 면접 연습을 할 때 이러한 말들은 조심하는 게 좋다와 같은 조언의 말을 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이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제 면접을 계속 저희가 이제 수능 전후로 해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을 조심해라 이거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친구들이 대화를 할 때 말끝을 흐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말끝을 흐리면 이게 끝난 건지 끝나지 않은 건지 듣는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결국 말하기의 습관인 것 같고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 말끝을 좀 분명하게 매짐하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답변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그 끝냄 신호를 면접관들이 알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라는 멘트를 붙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뭐 다음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면접관들이 다른 질문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건데 명확하지 않게 뭐뭐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도록 많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저도 뭐 이렇게 면접 지도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사실 면접은 기세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아까 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말꼬리를 흐린다던가 뭐 아니면 이제 뒤에 좀 이렇게 뭐 뭐뭐 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흐리는 그런 표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던가 자기 개인적인 것과 관련한 얘기들을 당연히 삼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조언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2학년 학생 모두 참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드시는 고민이나 힘드셨던 게 있으실까요? 네, 뭐 힘드셨던 게 많았나 제일 먼저. 아니요. 네네네. 저는 아이들과 함께라서 힘들지 않았고요. 제가 했던 이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각자의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또 진학하고자 하는 그 대학도 다르고 또 본인의 이제 공부 분량이나 뭐 성적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한 고민들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속 시원하게 답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조금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자기만의 공부 방식이나 뭐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조언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1년 내내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원곡고 친구들이 정말 착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좀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또 나름 감동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학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성적에 비해서 높은 학과를 지원을 했을 때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그것이 힘들다고 얘기를 잘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애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기 초에는 조금 얘기하는 게 힘들어서 열심히 해보라는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그 수시 원서를 접수하게 될 때쯤 되어서는 그래도 조금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힘드니까 다른 학교를 알아보자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었는데 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끔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3, 4월에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데 이제 원서 쓰기 다가오는 한 중간고사 끝나고 난 결과가 나왔을 때 7월쯤에는 저도 좀 다른 모습의 제가 보이는 정도로 좀 냉혹하고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많이 좀 해줬던 게 저도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힘들고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조금 현실적이지만 어려운 말들 많이 했을 때 또 잘 수용해주고 학생들이 좀 고민해본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좀 현실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다른 플랜들을 좀 학생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수용성이라든지 받아들이는 정도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들의 고민과 힘듦을 통해서 학생들이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고3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저부터 한번 아, 네. 두 단어가 떠오르는데 조금 역설적이게도 서로 상반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끝과 시작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마지막 학년이기도 한 고3이지만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창 시절을 잘 마무리하면서 대학 생활, 사회 생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고3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언덕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넘어가야 될, 내가 정복해야 될 그런 나의 인생의 한순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그 언덕을 넘어서고 나면 내가 거기에 기댈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의미가 좀 들었어요. 저 역시 그 시절을 보냈고 그 언덕을 넘어가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었지만 그걸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또 이 나이에 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칸트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자율과 책임 이 단어가 제일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3은 성인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관문인데 이제 성인이 됐을 때랑 청소년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이 됐을 때는 뭐 대입부터 하나씩 내가 어디 학교 학과를 갈지부터 자율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율적이고 좀 책임감 있는 모습, 예행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고3의 어떤 임무이자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율과 책임 꼽아봤습니다. 네, 언덕, 끝과 시작, 자율과 책임 모두 정말 뜻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곧 고3이 되는 현재 고2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갈까요? 네. 이제 고2 친구들은 고3 생활이 사실은 그 전년도의 수능이 끝나는 날부터는 이제 수험생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어려운 시기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레 겁먹고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계속 이러한 도전의 순간들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도전의 순간들을 잘 넘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가 되든 진로를 위한 무엇이 되든 후회 없이 1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원곡고 선생님들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주고 싶은 말, 수험 생활이나 뭐 고3 이제 마지막 생활은 제 생각에는 마라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라톤 뛸 때 너무 처음부터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지치거든요. 특히 이제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는 막 마음이 비장해서 1월, 2월, 3월은 굉장히 그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나를 이렇게 갈아 넣다 보니까 오히려 4월, 5월, 6월 넘어가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퍼져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대신에 또 너무 풀어지지도 말고 마음가짐만 좀 단단히 한 다음에 열심히 좀 그 고3 수험생 혹은 고3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뜻깊고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꼭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3학년부 담임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가져봤는데요. 열심히 답변해주신 선생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곡고 3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안녕.